네, 최강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경배와 놀자. 자, 오늘 공부할 물건은 무엇인가요? 네, 오늘은 울산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물건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울산. 네,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울산 달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네. 이것도 역시 지난번처럼 그 형식적 경매, 공유물 분할에 그런 거고요. 이제 감정가가 180억 정도 되고, 이것도 매각일이 이제 3월 2일, 우리 촬영하는 날 오늘이네요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형제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박정모 씨하고 박기모 씨랑 박기모 씨인데 소유자가 두 분인데요. 한 분이 그 중에서 이제 경매 분할을 청구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네. 근데 그게 굉장히 크죠. 울산에 180억이면 엄청 큰 건데 사진 한번. 예. 이거군요. 보시죠 한번. 이게 그 이제 우리가 딱 사진상으로도 이제 제법 큽니다. 굉장히 그 큰 건물인데다가 세입자 구성들도 뭐 SK증권이니 뭐 스탠다드 차타스 은행이라든지 야, 이거 중심가에 있는 거예요. 중심가에 있는 그런 은행들이었어요. 예. 그래서 요 건물들은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. 이런 건물 이런 되게 복잡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. 예. 복잡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. 예. 일단 그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형식적 경매, 공유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이기 때문에 일단 경매 무효 날 가능성은 조금 적다.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경매 대상물 자체가 그 건물하고 토지, 그 아까 지어진 번듯하게 지어진 그 건물하고 토지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감정평가서 보니까 특별히 뭐 이상은 없었고요. 토지 가격이 170억 정도, 건물 가격이 한 30억 정도, 지수의 건물이 이렇게 150억, 30억. 30억. 지수의 건물이 이제 이게 1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뭐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총 이제 평가액은 한 200억 이렇게 났죠. 그다음에 이게 건물의 소유권 관계가 뭐 토지하고 비슷해 보이던데요. 이렇게 보니까 그 장모 씨가 이제 어머니 같은데 상속받은 2006년도에 상속받았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한테 7분의 3, 그다음 박정모 씨, 아까 우리가 채권자였지 않습니까? 첫째. 이분이 7분의 2, 그다음에 박기모 씨가 7분의 2 이렇게 이제 상속이 됐어요. 근데 그것이 지금 장모 씨 어머님이 그 박기모 씨한테 7분의 3을 줬습니다. 매매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박기모 씨 지분이 7분의 5가 됐어요. 아이고. 그러니까 박정모 씨, 이분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, 박정모 씨가 그 7분의 2다 돼 보니까 소수지분권자가 돼 버리잖아요. 그렇죠. 함부로 혼자 못하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물 관리 이런 면에서 소수지분권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소외되거든요. 그렇죠.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냥 임대차 계약했으니까 월세 나눠 가지고 이런 저런 거 공제하고 나머지 알아서 가져 이런 식으로 통보하면 끝. 특별히 뭐 이렇게 따지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이 공유물 분할입니다. 돈으로 달라 그냥 팔아서 경매로 그냥. 근데 요것도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경매 났지만 그 전에 경매 분할 판결이 있었을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아마도 그 경매 재판 과정에서 공유물 분할 재판에서 뭐 현물 분할이 돼야 되느냐 또 경매 분할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네 돈 저기 7분의 1을 나한테 팔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한참 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이제 그런 논쟁 끝에 결국은 경매로 팔아라. 합의가 안 됐군요. 합의라기보다는 이제 그 합의도 안 됐고 그 다른 식의 방법은 경매 분할 말고는 다른 식의 방법은 부적절하다. 이런 아마 판결이 났을 거예요. 가슴 아픕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그런 끝에 이제 7분의 2 소유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7분의 전체가 다 경매난 이런 경우죠. 자, 그러면 뭐
아까 이제 뭐 그 판결에 의한 이제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 무효날 가능성은 이제 적다라고 말씀드렸고, 그렇죠. 그러면 소유권 취득은 낙찰 받게 되면은 또 토지 건물 소유권 취득은 이제 할 가능성이 많고, 네. 그렇다 그러면 그 세입자들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, 요걸 따지는 정도가 그렇죠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네. 예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항력 따지고, 그다음에 뭐 인수급여 갱신 요구권 해서 네. 뭐 10년 보장이 언제까지냐, 뭐 등등 뭐 그런 정도 따지면은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건을 보였습니다. 가격이 문제겠네요. 예, 그렇죠. 이제 세입자 이제 뭐 대항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네. 가격이 문제인 사건 같습니다. 300평이 넘으니까 임차인들도 참 많고, 이게 어쨌든 뭐 이런 임차인 구조에서는 월세도 상당하겠는데요. 예, 이런 임차인 구조에서는 이제 아마 임차인들 다 정리하고 뭔가 뭐 재건축한다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리뉴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. 아유, 이거 다 명도하려면 뭐 한 6, 7년 걸리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서 네. 말소 기준 권리 한번 볼 거예요. 말소 기준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는 제가 따로 보진 않을 텐데요. 네. 말소 기준 권리는 하여튼 가장 그 등기부상에 높이 있는 그 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네.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입자들 대항력이 있나 없나 그걸 따지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 결에 맞춰서 네. 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. 다 세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입자들의 뭐 이제 권리관계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설명하는데 할애가 돼 있었어요. 네. 자,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. 네. 앞으로도 네. 조금 이렇게 그 비중 있는 건물들, 부동산들을 좀 가져와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제가 그 분석하는 어떤 툴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보는 물건을 보는 힘, 이제 물건 자체는 어차피 이제 뭐 거기서 월세가 얼마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로 뛰면서 또 그 경험을 해가면서 이제 익히셔야 되는데 이 법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기초가 없으면 놓치기 쉽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차피 제가 뭐 이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, 경매 컨설팅 하는 분들 고객으로 해가지고 자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제가 하는 그런 그 툴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수를 하는 거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